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알지 못했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모든 걸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A to Z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선 1편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이해가 힘드실 겁니다. 냉동 수비드는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외국 수비드 포럼에 따르면 냉동 상태 재료를 수비드할 때는 원래 시간의 1.5배를 해주면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전 냉장을 선호하는 사람이라 그리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하나만 하면 표본이 부족하니까 4덩이로 진행할 겁니다.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피가 작은 건 제외를 할게요. 동일성을 위해 양념은 칼에 가루로 해줄 거고요. 냉동 재료의 단점 중 하나가 양념이 별로 달라붙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빡빡 분댔습니다. 냉동은 64도에 1시간 30분, 냉장은 64도에 1시간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냉동과 냉장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눈 가리고 먹었을 때 구분할 수 없다는 건 닭 가슴살로만 봤을 땐 구랍니다. 찢는 느낌부터 미묘하게 다르고요. 처음 먹었을 때는 비슷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먹다 보면 냉동 쪽이 20% 정도 뻑뻑합니다. 씹히는 육즙의 양도 20% 부족하고요. 정 급하면 냉동 상태로 수비드해도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것도 수비드에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거지 그냥 삶은 닭가슴살보다 낫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나 더 먹어봤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칠링 그리고 리히팅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특히 식중독이 창궐하는 여름의 경우 칠링은 매우 중요해요. 일단 칠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칠링의 사전적 의미는 차가운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재료를 차갑게 식혀주는 거죠. 왜 칠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선 미생물에 대해 약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건요, 한국미생물학회에서 가져온 온도별 미생물 성장 온도입니다. 활동 온도에 따라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중온균이에요. 얘가 종류도 많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의 상당수가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얘가 폭발적인 활동을 하는 30도에서 50도 사이를 최대한 피해줘야 해요. 수비드 후 보관을 잘 하지 않으면 중온균의 활동 범위 들어가기 매우 쉽겠죠? 미생물의 생장이 억제되는 4.4도까지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칠링의 목적입니다. 수비드는 저온 살균이 있는 상태라 먹어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살균과 멸균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균은 활동성 균류를 모두 죽이는 걸 말해요. 하지만 포자 같은 종류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멸균은 포자까지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온 보관을 하면 안 되는 살균 우유와 달리 멸균 우유는 상온 보관뿐만 아니라 훨씬 긴 시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수비드는 살균이지 멸균이 아니에요. 온도만 맞춰지면 남아있는 포자가 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칠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가 급증하는 여름철에서는 식약처에선 2시간 이내 음식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로 2시간 이내 먹을 거 아니면 바로 칠링을 추천드릴게요. 물론 조리 후 바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얼음물에 퐁당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해결책은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이렇게 넣기만 해도 얼음보다 녹는 시간도 느리고 무엇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이렇게 냉장고로 바로 넣어주시면 귀찮게 갈아줄 필요 없이 칠링이 끝나버려요.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냐 하시길래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촬영하느라 시간이 지나서 온도는 6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하지만 시작 온도가 62도가 아닌 50도면 안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제 온도계는 알리에서 산 3달러짜리 싸구려여서 온도 측정에 딜레이가 약간 생깁니다. 이렇게 심부 온도를 62도 확인했고 이대로 냉장고 넣어서 칠링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확히 1시간 지났고 온도는 6도입니다. 아이스팩으로 상온에 칠링했을 땐 냉장고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15도 이하에서는 온도 변화 시간이 매우 낮았어요. 이난 1시간을 한다 했을 때 냉장고는 6도, 상온 칠링은 12도로 기록했습니다. 힘들게 얼음 갈지 마시고 아이스백이랑 같이 냉장고에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칠링을 했으면 다시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냉장고에서 차가운 상태로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4도 이하로 칠링된 닭가슴살이고 다른 하나는 수비드 냉동된 겁니다. 둘의 시간은 64도 1시간으로 똑같아요. 이걸 바로 먹을 수 없으니까 다시 수비드를 해서 먹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냉각된 재료를 다시 데우는 방식을 리히팅이라 합니다. 리히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온도 조절이에요. 만약 내가 64도에서 1시간 조리를 했는데 리히팅을 64도 30분 해버리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30분을 조리하게 되어버리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조리했던 온도보다 2, 3도 낮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리히팅 시간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도계를 사용하는 거지만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리가 아니라 따뜻하게 섭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60도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40도를 목표로 해줄게요. 내부 온도 45도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0분입니다. 생각보다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과연 맛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식감은 바로 먹는 것과 95% 정도 유사해요. 나머지 5%는 씹을 때 좀 더 탱글탱글한 건데 이 차이는 닭 상태에 따라 갈릴 수 있는 충분한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칠링을 한다고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비드 냉동된 닭가슴살이에요. 찢기는 느낌부터 많이 뻑뻑합니다. 딱 64도에 4시간 한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먹을 거면 수비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살짝 부드러운 닭가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A2Z 시리즈에서는요 총 4가지를 실험해봤습니다. 중요 포인트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잡내를 제거하려면 조리 전 키친타올로 반드시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냉동 닭가슴살은 냉장 닭가슴살에 비해 맛이 20% 정도 떨어집니다. 되도록이면 냉장 수비드 추천드리고요. 가장 효율적인 칠링 방법은 아이스팩을 넣은 다음 냉장고로 직행하는 거예요. 지퍼백을 사용해서 수비드 하셨다면 육즙은 버린 다음 칠링해 주셔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리히팅을 할 땐 조리 온도에서 2, 3도 낮춘 다음 20분 수비드를 해주세요. 네, 2편에 걸친 닭가슴살 A2Z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수비드를 하면서 무작정 외국 자료를 맹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수비드 A2Z 시리즈는 닭 가슴살뿐만 아니라 목살, 삼겹살, 부채살 등등 다양한 부위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유튜버라 예산의 문제로 다음 A2Z 시리즈는 덩치가 커진 다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